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성배정기술사 최상균입니다. 자, 오늘은 등면적법, 과도안정도 판별에 중요하게 적용되는 등면적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면적법의 원리는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데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력계통공학 예제 9-7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1기 무한대 모선 계통에서 2호선의 A발전소 부근에서 완전 삼상 단락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몇 초 이내에 2호선을 차단하면 과도한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단 발전기 제동효과 무시하고 발전기 내부 전압과 무한대 모선의 전압은 1pU로 일정하다고 하고 기타 정수는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다고 한다. 예,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면적법을 얘기할 때는 안정도를 판별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 그러나 임계 고장 제거 시간까지는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 계산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등면적법을 사용하게 되면 안정도 판별을 가장 단순하게, 즉 가속면적과 감속면적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산하게 되면 언제 고장을 제거하게 되면 안정하게 운전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크리티컬한 포인트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발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업 TR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송전선은 2회선이 있군요. 각각의 회선을 1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임피던스는 10%, M은 6세크, 그 다음에 발전단의 전압은 1pU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내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임의로 표현했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 자체가 2G, 그 다음에 여기를 2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안정도를 따질 때는 2G와 이 무한대 사이서의 상차각, 이 세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초기값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타 제로값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정리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면적법 해석 조건은 기본 전제 조건이 이기 계통을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기 계통을 해석할 때 첫 번째, 자, 기계적 입력 일정, 즉 발전기로 들어오는 기계적 입력은 일정하다 이런 조건. 그 다음에 과도 내부 전압 일정이다, 즉 여기에 있는 이주값 요것이 일정하다라고 전제 조건을 하는 것이고, 3번 제동계수가 0이다, 즉 제동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즉 이 계통에는 제동 저항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M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성정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 단위를 보니까 세크입니다. 그러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일반 관성정수가 아니고 단위 관성정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단위 관성정수라고 하는 것은 관성정수의 단위법, 단위법으로 표현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단위 관성정수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 출력, 즉 전격 출력이 되겠죠. 이 전격 출력에 대한 관성정수, 즉 발전기의 에너지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라서 이것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되면 단위가 세크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위 관성정수의 의미는 뭡니까? 정지해 있던 발전기가 자기 전기역까지 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 전체 시간을 단위 관성정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6초 정도 걸리니까 이 발전기는 아주 큰 발전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니까 뭐 100MV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이 정도 출력이면 단위 관성정수가 이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캡
1대1 기준 외 건선비 변압기다. 여기 보니까 탭이 1대1이죠. 즉 스텝업 티어인데 이것을 단권 변압기를 사용했군요. 단권 변압기를 사용했는데 이때 권선비가 얼마입니까? 1대1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2호선에서 3장 단락 사고가 발생됐는데 이 3장 단락 사고 발생은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자, 임피던스 관점에서 보게 되면 XF 값은 제로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고장 중에 전달 임피던스 값, 고장 중에 전달 임피던스 값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X1A, X1B 플러스 XF분의 X1A, X1B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전달 임피던스에 대해서 송전 전력을 구하려고 하면 여기 같으면 EG, 그 다음에 무한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고장 임피던스는 3상 단락이면 얼마가 됩니까? 이게 제로가 되죠. 자, 제로가 되니까 여기는 무한대가 될 것이고 무한대니까 전체 값은 얼마가 됩니까? 제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3상 단락 사고 발생됐을 때는 임피던스 관점에서 고장 임피던스는 제로. 그래서 전력이 송전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전기 단자 전압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상 단락 사고 발생됐으니까 단락 전류 자체가 매우 크지만 또 그 전류 자체는 뭐냐면 무효 전류입니다. 무효 지상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지상 전류가 발전단으로 들어갈 건데 발전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기자 반작용에 감자 작용을 일으킵니다. 매우 큰 전류에 의한 감자 작용이 되니까 단자 전압이 제로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단자 전압은 ES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변압기까지 포함되었을 때의 ES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단자 전압이 제로가 되니까 여기서 볼 때는 E 무한대 여기 또 여기서 보면 이제 ES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예, 제로가 된다. 그러면 전체 값이 얼마가 됩니까? 제로가 되니까 역시 송전 전력이 제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3장 단락 사고가 났을 때 임피던스 관점에서도 송전 전력이 제로고 전압의 관점에서도 송전 전력이 제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발전기 단자 전압 관점에서 송전 전력이 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임피던스 관점에서 접근하면 계통 전체를 임피던스 관점에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 계산할 수는 있으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할 때는 3상 단락 사고 났다라고 하면은 이 발전기 단자 전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송전 전력이 제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모선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무한대모선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내부 임피던스가 제로고 전압 E는 그 크기와 위상이 부하의 증감에 관계없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또 극히 큰 관성 정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용량 무한대인 전원이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무한대모선의 정의 이 자체는 2차 면접 때 종종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 계통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어서 지금 고장이 발생됐으니까 고장 전후에 송전 전력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장 전의 송전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걸 이제 P1이라고 하겠습니다. P1. 그러면 자, 여기가 송전 선로니까 2회선이죠. 그래서 각각의 10% 10%니까 병렬이니까 몇 프로가 되냐면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변압기 임피던스는 10%, 발전기 임피던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체 직렬이니까 얼마냐면 25%가 될 것이고 이것을 이제 PU법으로 바꿔주게 되면 0.25PU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고장 전에 P1 값은 얼마가 되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0.25PU가 될 것이고 EG, E 무한대는 각각 1PU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사인 세타가 이렇게 곱해지는 것이고, 그럼 얘는 즉 4분의 1, 전체분의 1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4 사인 세타, 4.0 사인 세타. 지금 이게 바로 고장 전의 송전 전력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장 중입니다. 아까 삼상 단락 사고 발생했다 그랬죠. 자, 삼상 단락 사고 발생되면은 단자 전압의 크기가 제로가 돼서 송전 전력 자체가 제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송전 전력은 제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장 발생해서 2호선이 차단되었습니다. 2호선 차단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발전단에서 이렇게 한 호선만 가겠죠. 그러면 여기도 10%, 여기도 10%니까 전체가 30%, 30%면 PU로 따지면 0.3PU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밑에가 0.3, 위에는 1, 그래서 10분의 3, 전체분의 1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0 이 될 것이고, 이때 이제 송전 전력은 3분의 10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예, 이제 각각 상황에 맞는 송전 전력과 그 관련된 전력 상차각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력이고 여기는 상차각. 그래서 등면적법을 따질 때는 반드시 전력 상차각 곡선을 그려야 됩니다. 물론 단단법은 무슨 곡선이 되겠습니까? 상차각 시간곡선, 즉 동일곡선이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등면적법이니까 전력 상차각 곡선을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장 전은 P1은 4.0 사인 세타, 고장 중일 때는 P2가 제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한 호선, 즉 2호선을 차단했을 때는 3분의 10 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가 최대 송전 전력의 크기니까 그 각각 최대 송전 전력의 사인 세타의 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1은 이런 그림으로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고장 중일 때는 이렇게 바닥을 그리면 되겠고, 2호선 차단이다 그러면 어떻게 겠습니까? 여기서 운전 중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갈 때 표시를 해야 되니까 2호선 차단은 요 곡선이 2호선 차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어서 안정 한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기본적으로 이제 등면적법을 해석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석됩니까? 자,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P1, 이 P1 곡선, 즉 4.0 사인 세타와 기계적 입력 1PU가 만나는 곳, 여기 A점이 되겠죠? 요 A점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운전을 하고 있다가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자, 고장이 발생하니까 바로 고장점이 A점에서 B점으로 바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기계적 입력이 1PU인데 전기적 출력이 제로가 되니까 전기적 출력 제로에 대한 기계적 입력이 과잉이 되죠. 기계적 입력이 과잉이 되니까 얘는 자기 관성력으로 복원을 시켜서 관성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상각이 쭉 벌어지겠죠. 그래서 쭉 벌어져서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세타 1에서 한 회선을 차단했습니다. 한 회선을 차단하니까 그 다음에 얼로 운전점이 2호선 차단, 즉 P3로 올라가겠죠. 자, 이 P3로 올라가면 여기에 그 전에 세타 1까지 해당되는 이 가속 면적과 그 다음에 여기 자체 이제 관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밀려날 겁니다. 최대 어디까지 밀려나냐면 이 F점까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감속 면적, 예, 그래서 가속 면적과 감속 면적이 같아지는, 즉 F점을 벗어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가속 면적과 감속 면적이 같아지는 세타 1이 있겠죠. 자, 그 세타 1을 구하는 게 지금 문제에 주어진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이니까 먼저 이 각각의 면적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A, B, C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A, B, C, D니까 가속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속 면적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 여기에 높이가 1이고 그 다음에 가로는 세타 1에서 세타 0까지의 거리가 되니까, 예, 1PU 곱하기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0에서 요 값이 가속 면적에 대한
그림이 될 것이고 면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감속 면적을 구하면 이 감속 면적은 여기 표현해 놓은 그 면적이 되니까 이 P3 곡선에서 1PU를 빼주게 되면 이 면적이 자연스럽게 구해지겠죠. 그래서 그 면적 공식은 인테그랄 세타 1에서부터 세타 2까지 P3-PG 요것을 구하게 되면은 면적 DEF에 대한 면적이 되겠죠. 3분의 10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PG는 우리가 1이라고 했죠. 1PU니까. 그래서 요것을 세타 관에서 적분합니다. 세타 관에서 적분하게 되면 3분의 10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0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1은 세타에 적분하게 되니까 세타가 될 것이고, 적분 범위는 세타 1에서 세타 2가 됩니다. 자, 요것을 계산하면, 자, 3분의 10에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플러스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 요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세타 1을 구하는 게 우리 과제가 되니까, 여기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0와 요 값이 서로 같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세타 1 지워지고, 정리하게 되면 요 식이 되겠죠. 예, 금방 것처럼 세타 1 없어지고, 자, 그 다음에 세타 0가 넘어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 1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이 세타 1, 즉 어느 시간에서 차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세타 1의 위상각을 구하는 과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0.3 곱하기 세타 2 마이너스 세타 0 플러스 코사인 세타 2가 되니까, 세타 2와 세타 0, 즉 임계점에 대한 위상각만 알게 되면 코사인 세타 1은 바로 구해낼 수 있다. 세타 0와 세타 2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세타 0는 처음에 운전점이니까 여기 P1 이 곡선과 기계적 입력 1PU가 만나는 요 A점, 여기서 우리가 세타 0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타 2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세타 2는 2호선 차단되었을 때의 이 곡선과 1PU가 만나는 이 F점, 이 거기 바로 세타 2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자, 4.0 사인 세타 0는 이제 P1에 대한 곡선이고, 이 값과 기계점력 1.0PU가 같을 때의 세타 0를 구하는 거니까, 자, 요 구하게 되면 사인 세타 0는 4분의 1, 즉 0.25 이렇게 되니까 세타 0 값은 아크사인의 0.25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몇 도가 나오냐? 14.48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단위는 뭐냐면 레디안입니다. 따라서 이 세타 0를 뭘로 바꿔줘야 됩니까? 레디안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180도 얘가 파이 레디안이다라고 하면 14.48도는 몇 레디안이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180x가 되니까, 따라서 x는 어떻게 됩니까? 180분의 14.48 곱하기 파이 뭐 이런 꼴이 되겠죠. 요 식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0.253 레디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F점을 보시면 되겠죠. 이 F점에서는 우리 P3하고 1PU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0 사인 세타 2가 1PU니까, 여기 이제 사인 세타 2는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3이고 0.3이 되겠죠? 그래서 세타 2는 아크 사인의 0.3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타 2는 0.305 레디안이 나오죠. 이 0.305 레디안은 어디서 따지면 되냐면, 지금 1PU와 그 다음에 P3가 만나는 점이 두 점 아닙니까? A점 바로 옆에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F점이 있으니까 이 각 자체가 여기서 보면 0.305 레디안이 되죠. 0.305 레디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점, 여기까지 0.305면 요 끝에서도 어떻게 돼? 끝에서도 0.305를 빼주면 위상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이에서 0.305를 빼주니까 2.837 레디안이 됩니다. 세타 2 값이 구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이 세타 1 값, 세타 1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놨던 요 식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0.3의 세타 2, 2.837 레디안, 세타 0, 0.253 레디안.
더하기 코사인 세타2죠. 이때 코사인 세타2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레디안 값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호도 값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62.55도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0.179 값이 나옵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162.5도가 어떻게 나왔느냐? 아까 구했던 2.837 레디안이 162.5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계산하게 되면 간단합니다. 자, 2.837 레디안을 각으로 바꾸려고 하면 자, 180도가 파이 레디안이다. 그러면 2.837 레디안은 몇 도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x를 구하게 되면 162.5도니까 역시 금방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코사인 세타 1 값이 마이너스 0.179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1은 마이너스 0.179. 그러면 세타 1은 얼마냐? 그러면 아크 코사인의 마이너스 0.179.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1.751 레디언이 나오는 것이다. 1.7 레디언. 그럼 1.7 레디언이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레디언 말고 우리가 이제 몇 도냐 이렇게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751 레디안을 계산해 보면 100.32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계통에서는 2회선 운전하다가 한 회선이 고장 나서 언제 고장을 제거하게 되면 계통이 안정한 리미트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때의 위상은 100.32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분의 파이 값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즉 90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계산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 90도를 넘어서 100도에도 임계 고장 제거가 되는지 그걸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잠깐 적어놨는데, 자, 임계 고장 제거 위상각이 90도를 넘는 이유는 뭐냐면 초기 운전 위상각, 처음에 세타 제로값이죠. 이 세타 제로값의 위상각이 몇 도였냐면 14.48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운전점은 약 30에서 40도, 즉 우리가 발전기 출력의 2분의 1 정도 부하해서 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는 14.48도니까 전체 출력의 반 정도에서 운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가속 면적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1PU, 그러니까 1PU가 되면 이 전체 최대 출력의 지금 몇 분의 몇에서 운전하고 있냐면 4분의 1에서, 즉 0.25, 25%에서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0.25에서 운전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고장이 발생돼서 그 다음에 고장이 지속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고장상 차단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면적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 면적이.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운전 자체를 만약에 일반적인 30도 정도에서 운전한다. 30도 정도 운전한다고 하면은 2.0이 되겠죠. 왜? 우리가 전체 운전 최대가 4.0이니까 거기에 반에 해당되는 2.0이 운전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의 정기적 출력과 기계적 입력이 맞춰진 상태에서 여기서 운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얘가 얼른 뚝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속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감속을 해서 요만큼이 되는 것이지. 당초 처음 운전점이 부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나요? 커지면 커질수록 이 면적이, 가속 면적이 커지죠. 예, 가속 면적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를 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 그래야 가속 면적이 줄어들고 어디가 커져요? 감속 면적이 커질 수가 있는 것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부하 운전을 한다. 지금처럼 저부하 운전하게 되면은 가속 면적이 커지지가 않아. 그래서 커지지가 않고 감속 면적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지. 이만큼이. 그렇죠? 그래서
저부하 운전을 하게 되면은 가속 면적에 비해서 감속 면적이 압도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임계 고장 제거를 하는 그 위상각 자체도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해 놓으면 전격 출력이 낮으면 임계 고장 제거 위상각은 커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각은 알겠는데 그 각이 시간으로 따지면 몇 초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장중의 상차각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제동 효과, 우리가 처음에 제동 계수가 0이라고 했으니까 제동 효과를 무시한 상태에서의 발전기 동요방정식은 당연히 이 식이 나오겠죠. 예, 요 식이 나오고요. 자, 이때 오메가의 여기 2파이 F 때 이 F0, 이것은 바로 이제 전격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자, 3상 단락 고장 중에 원동기로부터 기계적 입력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3상 단락 고장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기적 출력, 얘가 얼마가 나와? 얘가 제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델타 P가 PI로만 존재하는데 그때 기계적 입력이 바로 결국 뭐가 되냐면은 P G값,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기 내부 배후 전압은 전제 조건이 변화가 없다고 그랬었죠. 자,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초기의 상차각 세터 제로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양변을 적분하면 각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요 식에서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 당연히 각속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을 적분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T가 붙고 상수가 붙겠지. 자,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PGT 플러스 C가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기값, 즉 고장 발생 전후, 그러니까 정상 운전대하고 고장이 발생 때는 그게 바로 T 이퀄 제로인 시간 아닙니까? 자, 그때 T 이퀄 제로, 여기 T를 제로 대입하면 여긴 제로. 그때 각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요? 글쎄, 각속도도 제로가 돼야 되지. 왜? 각속도의 변화량이 없습니다. 왜냐면 세타 제로로 일정하잖아요. 세타 제로로 2회선 운전하다가 고장점으로 떨어졌을 뿐이지 위상차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위상차가 바뀌지 않으니까 각속도가 제로가 돼. 그렇죠? 그래서 각속도에 이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요 C는 무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나와 있는 이 각속도, 즉 요 식을 한 번 더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예, 한 번 더 적분하면 이제는 각속도를 적분하면 이제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 인테그랄 DT분의 D세타, 이걸 적분해 버리니까 요 식이 그대로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n분의 파이 F PGT의 제곱 플러스 C가 나오겠지. 이때 이렇게 이제 요건 이제 당연히 적분상수 또 C가 나옵니다. 자, 이때도 T 이퀄 제로에서 고장 나는 그 시간에서 상차 각은 얼마예요? 세타 제로지. 그래서 T 이퀄 제로에서 세타도 역시 세타 제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T 이퀄 제로면 여기 제로 넣습니다. 그럼 이 세타가 얼마란 얘기야? 세타 제로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요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위상차의 변화에 대한 일반식이 구해졌죠. 그럼 이 일반식에서 이 세타가 세타 1이 될 때까지, 즉 임계 고장 제거 위상값까지 갔을 때까지 그때의 시간을 얼마냐? 이제 그거를 구해보면 되겠죠. 예, 이제 그것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 식 자체를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T에 정리해줘야죠. 그러면 자, 먼저 세타 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파이 F PG가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M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워버리면 T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이고, 그 T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그때 시간이 지금 얼마란 얘기냐면 우리가 임계점 이 TC를 구하는 거죠. 이 TC를 구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값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아까 M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관성 정수니까 6초, 파이에 60, 그 다음에 P는 1PU,
그 다음에 1.751 마이너스 0.253 레디안이 들어가게 되면 자, 요걸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0.218초가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통은 0.218초 이내에만 차단하게 되면 안정하게 되고 0.218초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불안정한 계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에 대한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어서 임계 고장 제거 위상각, 자, 그때의 임계 시간, 그 시간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그림을 잘 보게 되면 이 세로축은 위상각이니까 어려움이 없는데 이 오른쪽을 보게 되면 뭐합니까? 이 가로편이 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주기는 60 사이클을 얘기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 60 사이클이 1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보게 되면 10 사이클, 20 사이클, 30, 40 사이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 결국 뭐가 되냐면 10 사이클은 60분의 10이니까 요것에 대한 이제 초로 환산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뭐냐? 주기도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상차각 시간 곡선이 되는 것이다. 그럼 상차각 시간 곡선은 바로 동요 곡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엇으로 해석했다는 얘기냐면 단단법으로 해석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14도 정도에서 운전하다가 고장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발생되니까 상차각이 증가하죠. 상차각이 쭉 증가하다가 처음에 0.1초의 고장을 제거했습니다. 자, 요 TC라고 하는 게 이제 고장 제거 시간이니까 어떻게 제거하고 나니까 이렇게 안정화돼서 갔고, 그 다음에 0.15초 뒤에도 제거하니까 이렇게 안정해서 갔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0.21초 뒤에 제거를 하더라도 이렇게 안정화돼서 갔고, 최종적으로 0.218초를 지난 0.2초의 고장을 제거해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 계속 이렇게 상차각이 증가해서 가지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결국 늦게 고장 제거를 하게 되면 계통이 불안정해져서 상차각이 계속 증가해서 계통 탈조가 이루어진다. 계통이 불안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등변적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등변적법은 많은 분들이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쉬운 이유는 뭐냐면 고장이 발생되었고 고장 제거하고 이 기간 동안에 가속 면적과 감속 면적의 그 차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안정하냐 안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의 상차각은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고려하게 되면 다 계산해 낼 수는 있겠으나 지금 오늘 예제처럼 그 만만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